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옥천이 만난 사람, 이제 기농기촌인 갈등 이제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제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같이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기농기촌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손님부터.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옥천으로 귀촌한 유재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청산면에 있는 파름산 마을 사무장 이문상인데요. 저는 기농기촌 그 농촌에서 살아보기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서 귀촌한 지 이제 6개월 되어가고 있는 김설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세종시에 지금은 살고 있고요.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일하면서 언제쯤 옥천으로 좀 이주할 수 있을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김수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으로 귀촌한 지 3년 차 되는 이정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한 분 게스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네, 네. 예, 마금난 선생님이라고, 네. 예, 계시죠? 그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기농기촌 관련해서 그날에는 안남에 사는 백경록 씨랑 그 권성민 씨 부부가 와가지고 30대 35살 동갑내, 아니 나 1살 차이 부부인데, 그분이 이제 옥천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분들 귀농인의 집에 지금 있는데, 귀농인의 집이 1년 뿐이 안 돼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제 그 부분 얘기 하나 하고, 또 로컬푸드 이제 포도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가공을 좀 하려고 하면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하면 이 지역 안에서만 팔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깥에서 팔 수 있는 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이돌봄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돌봄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제도는 있는데 정작 안남면에서는 읍에는 가능한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내년에 옥천읍으로 이사를 나와야 되는. 아이고. 그러니까 안남에 월세나 전세가 마땅한 게도 없고, 그래서 옥천읍에 이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언제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각자 이렇게 좀 오셨는데, 아까 유재월 선생님이요? 예. 이제 각자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귀촌을 하게 됐으며, 좀 귀촌이나 귀농을 하게 옥천으로 귀농을 하게 됐으며 거기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옥천에 살아보니 어떻더라 하는 얘기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원래 저희 친정의 예. 고향이 여기예요. 옥천. 옥천 어디십니까? 군서. 군서면 어디? 은행리. 은행리.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는 방학 때면 한 번씩 들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뜸해지시고, 더 뜸해진 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할머님을 모셔와서 함께 살면서, 서울에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하고 좀 거리가 좀 더 많아지고, 1년에 남자 형제들만 한두 번 예. 그 벌초할 때 그때만 오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걸 좋아하니까 아버지께서 조금 남아있는 텃밭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은행리에 있는 텃밭이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도로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면서 땅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두고 있었는데 이게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내비두니까 막 풀이 잡초가 우거지고 막 이러니까 암만 해도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뭘 버리다 보니까 예. 쓰레기장이 아닌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도로 쪽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암만 해도 사람들이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가 좀 암만 해도 볼품이 없겠죠. 예, 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러던 차에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예, 예, 예. 직장 생활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퇴직자의 즐거움을 누리고 누르랄라 하다가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가 조금은 좀이 쑤시는 듯한 느낌으로 아 뭔가를 해볼까 뭐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 한번 땅 있는데 관리를 안 되고 있으니까 가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일단 몇 년 동안에 이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쓰레기 차를 불러다가 그걸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텃밭을 좀 만들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걸요. 그 은행리 입구 쪽에 가다 보면 골롱터널 지나가기 전에 소공원 조그만 거 하나를 만들어진 게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 쉼터가 있는데 그 바로 건너편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자리 너무 좋으니까 카페를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 은행리 쪽 아마 군서 쪽이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대부분 뭐 그린벨트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좀 좋게 뭔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이제 꽃도 기르고 뭐 나무도 키우고 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그 느낌을 쇄신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기여를 많이 하느라고 노력을 한 2년 동안은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도 그놈의 잡초와의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론 잡초 제거하는 뭐 근사미 뭐 이런 애들 막 뿌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귀농해서 첫 번째 해는 관절염이 왔어서 오른쪽 검지손가락 두째 마디가 이렇게 벗어요. 왜냐면 풀을 그냥 차에서만 내리면 막 잡아 뽑았더니 이게 사람이 풀하고 전쟁할 게 못 되더라고요, 손가락에. 그랬더니 애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관절염이 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식초 뿌리고 뭐 이렇게 친환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뿌려봤더니 그래도 잡초가 또 그걸 이기고 자라더라고요. 은행이 그 소공원에 집을 짓고 완전히 다 아니요, 소공원 건너편에 예. 그 짜투리가 있어요. 짜투리. 예, 짜투리 땅 거기다 집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거긴 그린벨트라 집을 못 져요. 아, 그럼 집은 어디 계셔요? 지금? 아, 집은 읍내에 살고 출퇴근을 해요. 군소 쪽으로. 아, 그러면 예. 농사를 직접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귀촌에 좀 가까운 건가요? 귀촌 비슷하면서 귀농하기도 하죠. 농사를- 농업 경영체 등록이 있으니까. 어떤 농사를 지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짓는 건 저희가 그냥 자급자족할 채소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산채류로 엄나무, 그다음에 오가피나무, 그다음에 몇몇에 뭐 유실수, 그다음에 천년초. 그러면 지금 읍내 뭐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아, 네. 귀농귀촌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뭐 어려운 거는 저희가 첫 번째 저희가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여태까지 저희가 고향은 원적은 은행리지만 저가 자라면서 계속 학교 다니고 이런 건 다 도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아파트 생활하고 시골 생활하고의 이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도시하고 생활문화권이 비슷한 곳을 찾자 하니까 옥천 읍내더라고요. 읍내에서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 첫 텃밭은 출퇴근하는 직장이죠. 출퇴근하는. 직장의 개념. 한 10분 정도 우리 만족하십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 거리로서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왠지 직장 다니는 느낌도 나고. 아, 예. 그렇구나. 뭐 이렇게 사실 유지월 선생님처럼 이제 자가주택이 있고 읍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그래도 되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친구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아, 권하고 그런 있구나. 상황에. 그런 상황을.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면적에 들어가면 약간 이제 교통이나 도시 이제 약간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읍내에 이제 나와서 이제 같이 예. 출퇴근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었고 네. 이제 우리 이문상 선생님 한번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도 기촌 11년 차예요. 야, 오래됐네요. 예. 네, 13년 전에 땅을 구입을 해놓고 예. 2년 동안 이제 묵었다가 이제 11년 전에 내 가구가 그 집을 같이 짓기로 했어요. 어디다? 그러니까 삼방리, 청산면에 있는 삼방리 예. 한 25가구가 땅은 그때 거의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그 초기 정착민으로서 뭔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는 일반 마을 있는 데가 아니고 산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정착하기가 쉬운 저가 먼저 왔어요. 예. 같이 이제 땅을 분할을 해서 예. 이제 네 가구가 들어오기로 해서 이제 토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저는 집을 팔은 상태인데 예.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을 제가 빨리 팔린 관계로 네. 저 혼자 이제 먼저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도 전봇대가 저 아래에 있어서 이제 개인 돈을 들여서 끌어와야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몇 분이 돈을 모아서 전기 끌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뭐 한 5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되려면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이장님이 예. 그 저기 한전에 뭐 특판으로 해서 뭐 나온 게 있다고 이 기회에 빨리 끌으라고 그래갖고 무료로 와이파이 당기고 어우, 500만 지하- 원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하수 뚫고 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 들어오게 됐죠. 야, 기본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었네요, 얘기죠? 많이 들었죠. 어. 원래 이제 지금 옥천 귀농 정책 중에 하나가 5가구 이상이면 예. 그런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기본다.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뭐 마을하고 이제 외딴 지역이니까 뭐 멧돼지 나오고 고라니 나오고 집도 직접 혼자 지었습니까? 예, 제가 설계해서 지었는데 예. 제가 이제 직장은 대전에 있었어요. 예. 완전히 이주한 게 아니고 예. 집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 옮겨다 놓고 대전에 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예. 이제 주말에만 집 짓는 거를 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냥 비 안 새고 딱 3가지만 부탁한다. 목수팀한테 예. 비 안 새고 어. 저기 전기 안 끊기고 물 잘 나오고 딱 3가지만 부탁해서 집을 지어서 뭐 엉망이긴 한데 집 그-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뭐 건축자재비가 그 상승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 그때 한 1억이 좀 안 됐지만 아. 외부 시설 20평 정도 짓는데? 예. 어. 근데 이제 외부에 태양광 아니고 저는 태양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1,000만 원.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1억 2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땅 사는 데는 얼마 정도 우리나라에서? 땅은 제가 6만 원씩 300평을 샀으니까 평당 2천만 원. 원. 네. 싸게 저렴하게 그래도 한 건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싼 편이었어요. 바로 윗집 그 스님네가 3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 걸 비하면 2배인데 왜냐하면 제 땅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갔던 땅이기 때문에 네. 원래 사실은 제가 선점해 놓은 땅이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식구들 형부하고 특히 큰 오빠가 왜 너 혼자 가서 거기에 다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냐 못하게 말려갖고 사실 그 땅은 반납하고 가만히 있다가 식구들 말 들으면 평생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몰래 사갖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럼 땅값은 1,800만 원 정도 든 겁니까? 그렇죠. 괜찮네요. 괜찮죠. 집은 집 짓는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 제가 또 서양 경량 목조 주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옥천 지역에 지진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일반 제가 황토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흔들리면. 그래서 목조주택은 흔들려도 제자리로 자리 잡으니까 그 서양 경량 목조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판넬 구조는 200만 원대도 안 됐어요. 180만 원대였는데 제가 이거는 한 300만 원대 해서 짓게 됐죠. 그러면 시골의 청산면 삼방리 등에도 귀농을 귀촌을 하려면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25가구가 저희가 땅을 샀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작년에 지은 분은 한 1억 5천에 21평을 줬어요. 1억 5천에 땅값하고 집값을 다 빼서. 아니 땅값 빼고요. 땅값 빼고. 집값만. 그럼 한 2억 원 지금 한 2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억 한 7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 거기는 어쨌든 간에 되게 빠르고 잘 지은 그런 카페에서 보고 했는데 잘 졌고 지금 거의 5가구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올 가을에 두 집이 지금 토지 그거 기반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목사님 또 부부가 2집 정도 들어오고 계속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삼방리 그 산간 쪽으로 해서 마을이 하나 또 다시 형성될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마을 공동체 저는 그거를 생성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좀 일반들이 이촌한 케이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청산면 삼방리면 여기서 옥천읍에서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렇죠. 50분 걸리죠. 예, 차로. 네.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네. 면 소재지에서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좀 케이스는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마군나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귀농하게 됐고 어떻게 귀촌하게 됐죠? 네, 저는 안내면으로 귀촌한 사람인데 2018년도에 귀촌했어요. 예. 근데 남편이 먼저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여기 시골 생활을 제가 먼저 이제 오자 그랬어요. 남편은 이제 오래 여기 있다 보니까 예. 사업을 접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너무 도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오고 싶어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이제 꽃차를 하고 싶어 갖고 꽃차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급수 같은 걸 따서 이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 꽃을 키우면서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사시는 집은 어디십니까? 여기가? 지금 사는 데는 지금 귀촌한 데가 안내면 정방리예요. 정방리에서 그럼 구읍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네, 거. 네. 구읍에서 이제 꽃차를 이제 교육원을 하고 있어요. 삿집도 하고. 우리 유지열 선생님하고 좀 반대네 얘기죠? 네네. 이제 읍으로 면으로 가는데 네네. 여기 이제 면에서 읍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계신 예, 여기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 나중에 좀 듣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김수현 선생님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좀 젊고 30대고 아직 귀농귀촌을 하지 않았지만 옥천에 일자리가 있고 귀농귀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하면서 어떤 걸 좀 제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이 자리에 어울리나 좀 싶긴 한데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네. 되니까. 예. 일단은 저는 35이고 결혼을 한 3년 차 됐고 근데 이제 저도 원래는 경남 진주에 살다가 이제 와이프가 직장이 세종이면서 와이프는 세종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로 시작을 했고요. 전 경남 진주에서 와이프는 세종에 작은 이제 자취방 같은 데서 원룸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세종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한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좀 주말 부부를 했는데 어쨌든 뭐 언제까지 뭐 지금 기약 없이 주말 부부를 계속할 수 있겠냐 좀 이런 고민 끝에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저보다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와이프 있는 곳으로 오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종시에서 새로 좀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세종시에서 근데 이제 또 좀 제 고민 중 하나는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어느 한 곳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뭐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일반 사기업이나 어쨌든 뭐 정규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프리랜서나 뭐 아니 비정규직이나 이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제 와이프도 세종시에서 그 직장을 시작해가지고 세종시로 제가 갔지만 지금은 또 대전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계약직이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아예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세종이나 대전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지역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자리를 구하다 보면 또 세종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좀 좋은 조건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좀 내가 이곳에 눌러 앉아서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런 계획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금은 둘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와이프는 대전으로 저는 옥천읍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며 살고 있고요. 어쨌든 고민되는 거는 저는 옥천이란 지역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만약에 지금처럼 한 명은 옥천, 한 명은 대전이라면 옥천에 살면서 한 명이 대전으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좀 생활이 여유 있게 가능하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 생활이 잘 맞을지 그리고 언제 또 대전에서 또 다른 직장 문제 저도 저의 직장 문제로 옮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을 당장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약간의 테스트 기간이 좀 젊은 사람들에겐 필요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뭐 조금 짧은 기간 뭐 필요하면 그것이 만족스럽고 계속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이 그 후에 긴 계약 기간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다양한 좀 시도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여기 분들은 이제 거의 60대 다 가깝지, 아니 50대도 계시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거의 생애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면 축적해 놓은 돈도 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데 한 20, 30대, 20대는 거의 제가 보기엔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도 나가려고 하는 판국이고 30대는 20, 30대 중에 여기 오는 친구들은 거의 공무원, 경찰, 선생님 아니면은 일자리 아니면은 여기서 살려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렇게 시골에 살려는 마음이 있어도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덜컥 집을 샀다가 이게 팔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김 선생님 얘기 들으면 이제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저렴하게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지금 옥천에 많이 없으니까요. 기농인의 집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1년밖에 못 사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설주 선생님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김수연 쌤처럼 저도 직장 때문에 여기 내려왔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살다 보니까 괜찮아서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지금 와 있는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귀농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 귀농인의 집 안에 작은 텃밭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토종씨앗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씨앗들을 저희 텃밭에다가 심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텃밭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도시 생활보다는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아이들이랑 남자애들이라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시기잖아요. 큰애는 이제 21살이고 작은 애가 14살인데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 텃밭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애들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조금 전달하고 싶은데 혹시 텃밭 이렇게 이행시 한번 앞에 운 띄워주시면 이렇게 해보게. 텃밭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밭에다가 뭐 이래 많이 심어놨노 이렇게 얘기하고 햇감자를 또 했거든요. 햇빛만 나면 이불 빨래 말려라 하시네. 감처럼 빨갛게 익히려고 그러나 자제 좀 하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 네. 지금 귀농인의 집은 어디? 옥천은 어디? 대천리에 있고요. 예. 지금 2월 25일 날 입주해서 내년 2월 25일이면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
네. 연장이 안 되니까. 아주 고민입니다. 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25만 원 내고 있습니다. 적지 않네요. 방이 3개 정도 됩니까? 네. 큰 평수군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보증금도 없잖아요, 따로.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건가요? 아니요, 달달이 매월 선납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읍내에 가까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내년 2월이면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김도령 선생님도 일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프로젝트 사업을 이 시기가 끝나면 저도 예.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어지도록 노력을 또 해봐야겠네, 그죠? 네네.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하고 한번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퇴직 나이가 되면서 예.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계속 알아보러 저희가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양평, 가평 그쪽으로만 알아봤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 혹시 퇴직을 이렇게 그냥 일반 회사? 공무원 쪽에. 네. 그러다가. 그래서 하다가 네. 그래서 알아보는데 계속 다니다가 시댁이 대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나 그런 벌초할 때 옥천을 경유해서 여기를 옥천을 왔었어요. 예. 그래서 옥천이라는 도시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왠지 푸근하고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좋겠다 싶어서 이쪽 옥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주하면서 몇 년 차입니까 지금 3년 차인데 이주하면서 처음에 저희 주변에서 집은 일단 바로 사지 마라. 바로 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저희가 따라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정말 옥천에 전세, 월세 이런 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제 옥강리에 전세로 들어갔었어요. 300평 넘는 집에 처음에는 막 잔디 쫙 깔리고 예쁘고 좋았는데 저희도 손질을 막 하다 보니까 남편이 막 여기 엘보 걸리고 너무 일 안 하던 사람들이라 잘 못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아파트로 생활 다시는 안 한다는데 아파트에 얹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구나. 전세 옥강리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2년 해가지고 전세는 얼마였습니까, 옥강리? 거의 1억 천이어서 그 마을에서는 조금 다 세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셨군요. 네, 나 아파트가 이렇게 편한 줄 다시 느꼈는데 일단 옥천에 오니까 공기가 좋고 또 농산물도 다 건강한 거다 보니까 제가 원래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왔었거든요. 근데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 불편한 점은 일단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차 없으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당장 뭐 수영하러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버스편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차가 없으면 안 돼서 차를 샀습니까? 차는 있는데 또 남편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불편한다고 하고 그게 제일 불편하고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불편해요. 어떤 서비스인가? 예를 들면 저희가 옥강리 이사 갈 때 집을 청소를 먼저 하고 집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럴 거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알아봤는데 한 군데 있긴 있었는데 뭐 예약이 뭐 몇 달까지 끝났다 이러니까 저희는 급하니까 대전에 갈마동에 가서 그분들이 또 차 모시러 오셔야 된대요. 모시러 가서 데리고 와서 하시면 또 끝나고 다시 데려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제가 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식 조리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 거 사 먹을 때도 거의 없어가지고 대전 가서 사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는 약간 힘들다. 성함이? 저는 이정미입니다. 이정미 선생님. 이정미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옥천이 보니까 인구수는 자꾸 감소하는데 지금 4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5만 명 인구에서. 근데 차량 대수는 늘어납니다. 이상하게 이게 사람이 줄면 차도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줄어드는데 차량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요. 이 이유는 뭐냐면 유령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못해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내만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게 사실 주차장 만드는 예산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주차장 읍내 주차장 만드는데 몇십억 들어요 진짜 땅 사는데. 그래서 지금 옥천군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순환버스입니다. 순환버스. 그러니까 읍내 순환버스만 30분 단위로 주거용으로 구읍이나 저기 이게 장야주공, 문정주공 이 양수리 쪽 주거 지역만 계속 다니면 맞아요. 예, 저상버스나 무상버스로 이게 다니기만 한다면 주민들 차 파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정말. 30분 단위로 정시간격으로 이렇게 딱딱딱 도시처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시장 보기도 편리하잖아요. 그죠? 수영장이나 영화관 이렇게 해서 돌 수 있다면 되게 편한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동은 최근에 생겼거든요. 전기 저상버스로 생겼는데 옥천도 읍내 순환버스가 생겨야 되고 읍내에서 면으로 가는 이게 이 직행 이 버스가 최소 1시간에 한 대쯤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을 또 도는 순환버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아령 모양처럼 이렇게 버스 체계가 이렇게 돼야지 면 사람들도 좋고 읍에 있는 사람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이 운동하는 어르신들은 택시 타고 그런데 이게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택시들은 다람쥐 택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걸 주고 이 버스가 또 계단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어르신들 버스 타다 무릎 다쳐요. 이게 덜컹덜컹거리면서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다 있으니까 덜컹덜컹하면서 이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상버스로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좀 없애고 CCTV를 달더라도 좀 이게 스무스하게 외국에 가면 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정말 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면 애들 맨날 구읍이나 양순이나 살아도 읍내도 좀 걸어가기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맞아. 어떤 할머니가 가와현대 아파트 사는 할머니가 제발 버스 현대아파트까지 되게 해달라고. 그 시장 볼 때 짐 들고 가잖아요. 짐 들고 가는데 그 가와현대 아파트가 고바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할머니가 그렇게 청원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버스라도 좀 이게 계속 30분 단위로 한 대 돌 수 있다면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기후위기나 환경에도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는 게. 좋은 이슈 제기를 해주셨고 얘기한 대로 읍지역에 지금 사시잖아요. 선생님은 어디 장양 양수리 쪽에 사시는데 이 면지역에 가면 서비스가 더 열악합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서도 되게 열악하다고 느끼시지만 면에 가면 약국 없는 면도 많고요. 진짜 맞아. 뭐 청산면에 아시면 하나로마트도 6시면 문 닫잖아요. 그죠? 6시 좀 안 되죠. 5시에 5시에 문 닫고 정말 갈 데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청성면은 면수지게 이발소 미용실 하나 하고 식당 하나 하고 구멍가게 하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청성면 애들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편의점 하나 생기는 게 소원.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무성 선생님은 어쨌든 직접 귀촌도 하셨지만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또 직접 운영을 하셨거든요. 이 살아보기를 하면서 느끼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이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3가지 유형이거든요. 귀농형, 기촌형, 청년 프로젝트형 3가지인데 어쨌든 시골에 와서 그 체험하실 때는 귀농형이 낫지 않을까 하다가 또 제가 기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촌형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정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촌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1년에 6개월, 3개월씩 이제 봄과 가을에 해서 작년에 1, 2기를 배출한 상태고요. 올해도 이제 1, 2기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이 줄어서 봄에는 3개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2개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기 때는 그 저희가 정착을 많이 하셨어요. 땅도 사시고 또 지금 2분이 그 한 분은 이온면에 한 분은 청산면에 지금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짓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온면에 지금 사시는 분은 귀농인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희 청산면으로 다시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이주해서 이원면에서 청담면으로요? 네. 그래서 들어오실 계획 아무래도 이제 저희 쪽에서 그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장님이나 주민분들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그 더 교류가 잘 돼서 저쪽으로 가끔가다 놀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귀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땅을 구매하셨고 이제 어쨌든 내년 봄부터 이제 집을 지으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 이기에서는 저희 쪽에서 체험하셨지만 영동에 정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고향이 용산면이에요, 영동. 예.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시지만 이원면에서 묘목에 접목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배우셔갖고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거 이제 묘목 접목이 없는 기간에는 다시 이제 그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복숭아철이면 복숭아 싸고 따고 그리고 사과철에는 사과 따고 하는 거 그런 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그분도 이제 소통하고 있고 3기는 이제 정착은 안 하셨는데 남자분들만 오셔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체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3기는 유독 일자리 체험을 좋아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뭐 좀 그 저희가 이제 지역 탐방도 있거든요. 네. 근데 탐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 체험이 있으면 일자리도 체험하시지만 사실은 체험이 없어도 이장님 댁에 가서 뭐 포도밭이면 새벽같이 가서 도와주고 저녁 때 또 저희 그 마을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니까 혼자서 뭐 걷고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사기는 다 서울 쪽에서 오셨는데 그분들 역시 되게 그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용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지용제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갖고 원래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못 왔어요. 저녁 때 왔어요. 그리고 노래 사실은 그때 이제 국민 가요제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성악 발성으로 이제 향수를 향수가 18번이래요. 그래서 전날 한번 불러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분 제가 이제 본부로 가서 우리 잘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특별 출연 안 되냐 등수와 상관없이 그 농촌에서 살아보기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선은 못했지만 특별히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선이 워낙 그 치열했대요. 그래서 그 아쉬웠지만 진짜 향수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시더라고요. 성악과를 나오신 분이 아니신데? 그건 아닌데 고등학교 1호 교사 출신이신데 잘하시고 또 한 명은 또 보컬 밴드의 보컬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잘하시고 노래를. 그래서 요새 아주 막 노래 부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산책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제는 풀뽑기 오늘 아침에 참 풀뽑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좀 이제 어쨌든 저 지역에 잘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살아보기엔 참 좋은데 이렇게 정착하기에 좀 어려움을 얘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좀? 아무래도 그 사실은 정착도 중요한데 이 오신 분들 사이에 그 화합이에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화합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냐 안 하냐, 정착하냐 안 하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전국에서 15등 안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쉽지 않아요. 사실은 서로 모르는 가족 간에도 싸우는데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지역에서 다르게 살아오신 분이 그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잘 지내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럴 때 사실 운영자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에서 이제 운영자하고 체험하시는 분하고의 그 관계를 또 컨설팅 업체에서 또 중간에 끼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잘 저희 지역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정착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귀농인의 집이 이제 옥천 지역에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분이 끝나는 시점하고
들어가 입주할 수 있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고 시골에서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땅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사실 땅이 없으니까 정착할 것도 마땅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알선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저도 그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되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사실 농촌의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3달인가요? 네. 3달 동안 활동비 한 30만 원씩 주고 그냥 뭐 주택도 주고 점심 한 끼도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연수비로 30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 진행비로 40만 원을 받는데 프로그램은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 하고 30만 원 중에 한 거의 15만 원을 내시면 한 달 동안 생활하실 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 체험이 월 8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또 보수가 또 나가요. 일자리 체험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면은 부부가 오게 되면 사실은 월 한 120 정도,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입이에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3개월 동안 돈 안 들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 농촌에 살아보기를 하는 거는 살아보고서 사는 것까지가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완결적인데 이 살아보기까지만 하고 이게 사는 것은 관계 또 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저는 옥천군에서 좀 욕심을 내면 이분들이 100%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뒤통수를 안 맞도록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전국적으로 또 그게 문제고요. 어쨌든 땅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체험마을 안에 저희가 공터가 있어요. 기초까지 다 되어 있는 곳이라 그쪽에 귀농인의 집을 그 이동식 주택으로 해서 2개 정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거기로부터 제한 거리가 있대요. 근데 저희가 딱 걸리는 시점이에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알아봤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귀농인의 집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귀농인의 집이기 때문에 귀농인의 집을 알선하려고 하죠. 지난 3기에서도 한 분이 정착하려고 했는데 귀농인의 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 이제 되셨는데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옥천의 입장에서는 아는 게 아니라 5만 인구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뭐 퇴직자의 체험 휴식 기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퇴직하고 나서 내가 좀 쉬었다 가자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이 갖고 계신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됐든 물론 그 지역이면 더 좋겠지만 그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많이 잊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그 전에 이제 면접 볼 때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쇼핑하듯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 한 몇 개월 살아보고 이사할 생각은 없으셔서 이제 여행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운영하는 본부에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일단 한번 체험하신 분은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죠. 거짓말하면. 그래서 면접 볼 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묻는데 사실 거짓말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없고 이제 여러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지역 소멸 지역 중에 옥천도 2021년에 행안부가 89곳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옥천도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막상 청산 가서 뭐 이제 활동할 공간이나 살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월세나 전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빈집은 되게 많은데 이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빈집은 많은데 살 집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래서 좀 일본 같은 데는 교토에서 빈집세를 문다고 합니다. 빈집세. 빈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이걸 빨리 매각하거나 뭘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빈집세를 물리거나 그리고 이것들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거나 지자체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새로 오는 사람한테 월세나 전세로 이 쉽게 월 15만 원 이하로 좀 싸게 해서 공급을 한다면 저는 이거 농촌 인구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농내 집이 지금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면 이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이주 주택도 집수리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대요.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라도 지금 옥천군에 빈집이 되게 많거든요. 또 이 빈집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 빈집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폐가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살면 이걸 조금만 손을 봐가지고 재임대하는 월 15만 원 이하로 이임대하면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빈집과 주거 플랫폼은 연동이 되어 있다. 이제 괴산 같은 데는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읍면에 주거 플랫폼을 다 만들었어요. 빌라처럼 폐교 위험 때문에 학교가 일단 폐교되면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이 10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농촌의 10년이. 이 10년 동안에 일면 일교도 없어질 수 있다. 지금 청산초등학교 23명인데 내년에 15명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분교장 기준을 12명으로 완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명이 무너지면 학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왜냐하면 복지학급이 되거나 아무래도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일면 일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웃음소리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게 무방비로 방치됐다면 이제 면 지역의 학교는 다 없어질 거다. 아마 읍에서 초중고가 다 있고 읍에서 면으로 출퇴근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색경보를 발령해서 이거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단기형 정말 한 2주에서 한 달, 2달, 3달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 유스 호스텔 같은 개념의 그 주택, 그 다음에 중기형 1년이나 2년, 장기형 한 3에서 5년 동안 뭔가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주할 땅을 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괴산군도 LH하고 협약된 데는 LH에 같이 짓는데 LH가 안 된다는 자체 예산으로 한 20억이면 짓거든요. 근데가 한 10채, 20채씩 빌라 형태로 그렇게 짓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면 지역도 교통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죠? 면 지역도 순환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애들 같은 경우는 막차가 6시에 끊기니까 죽으려고 해요.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최소 막차를 한 8, 9시까지 좀 있게 해서 막차 타고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집까지 될 수 있도록 무상버스로 저는 경상북도 청송은 올해부터 무상버스거든요. 청송군에 있는 모든 버스가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오히려 버스를 타고 많이 이용한다니까 이 버스 정책도 교통 정책도 되게 필요하다. 저상버스로 어르신들 쉽게 탈 수 있도록 그 얘기가 나고 어디 또 전 농지도 한 300평 정도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양 같은 데 보니까 2017년도에 1년에 10만 원만 내면 300평을 무상 임대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사실 땅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옥천군에서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그렇게 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청산 제가 살고 있는 삼박리 지역 주변에는 빈 땅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농사 지을 공간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개인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금은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땅은 걱정이 없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그 각 지역에 뭐 면 단위가 됐든 읍이 됐든 그 일반 분양보다는 저는 요새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행복주택의 현실을 보면 사실 평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부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인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가 좀 불편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좀 현실화해서 좀 평수를 좀 크게 해서 그 면 단위 하나씩 생긴다면 사실은 그 지금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집,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서예요. 근데 이제 집은 물론 그 각 지자체별로 청송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있어서 좀 저렴한 그 월세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집과 사실 일자리가 문제예요. 그렇지, 일자리가. 그래서 일자리도 많지도 않거니와 있어도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부부가 이제 다 취업을 한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젊은 부부가 하기에는 사실 200만 원이면 아이 키우면서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주거 플랫폼은 사실 이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300평이나 500평이나 어떤 농법까지 같이 알려줘가지고 이 판매 유통까지 알려주면 생활의 기반이 되잖아요. 귀농은 그렇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귀촌은 이제 일자리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소생활권 SOC랑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지역에 저렴하게 살아도 사실 이 공짜로 집을 줘도 안 산다는 사람 많아요. 사실 지금 거기 할 게 없으면 거기 뭐 하냐.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게 일도 해야겠지만 즐기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청산면 삼방리에서 여기 수영장이나 영화관 오려면 1시간 이상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소생활권 SOC가 면마다 힘들면 2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인제군 사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제군 사례는 2개 면에 하나씩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영장, 영화관 2개관, 그 다음에 실내 헬스클럽, 그 다음에 공동체 밥상, 그 다음에 거기 원어민 뭐 교육센터 이것까지 하거든요. 제가 인제군 기린면 센터를 제가 올해 5월에 개관했는데 청산 같은데 인제읍에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데 기린면이라는 데가. 근데 거기에 큰 이렇게 복합 SOC가 생겼는데 주민들 만족도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자고 120억도 인구도 얼마 없는데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구 없는 데는 계속 인구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시설을 해놓으면 이사할 수 있는 하나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사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거기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도서관, 목욕탕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이게 좀 더 이게 장기적으로 만들면, 거기다 순환버스 종점을 만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만들면 인제군 기린면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이래요. 근데 이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자리가 10개가 나온대요. 그럼 이게 일자리거든요, 또. 그러면 공공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니까 지역에서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문제를 좀 풀었으면, 이게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플러스해서 또 그 시장에서 결핍된 것들을 이제 창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면지역도 충분히 살만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궁금한 게 예. 옥천군에서는 그럼 어떤 귀촌이나 기농인에 대해서 어떤 뭐 혜택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네. 그런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군 담당자를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귀농 남들 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귀농 귀촌이네 집 그냥 이렇게 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내년도 귀농 귀촌, 윤석열 정부에서 귀농 귀촌 예산이 영원이래요. 이게 정책적인 영원이고, 그리고 사무장 활동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뭐 예산이 안 올라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비나 군비로 이제 내가 유정용 과장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도비나 군비를 어떻게든 좀 마련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참 힘들거든요 이게. 그 지금 옥천군에서는 그 기촌형보다는 귀농형에 그 정착하시는 분에게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농사짓는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농기구 이런 거에 대한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촌형보다는 더 많이 확대돼 있어요. 근데 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초년에 결과적으로 살다 보니까 농사도 짓게 되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이 있긴 하지만 그 제가 지금 들깨하고 고추 심고 있거든요. 고추는 한 300개 심고 그 들깨는 지금 1,100평에다가 심었는데 그 기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저는 이제 약을 안 하고 고추를 농사를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되게 판매할 때는 그 고추는 농약 안 치고 절대 못 줘. 이렇게 하는 마인드가 갖고 계신데 사실 저는 EM만 계속 주고 있거든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성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책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을 위한 이제 기계를 대여를 해주거나 와서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고 또 나이가 70 넘으신 분들 이제 노령 그 농사 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또 신청을 하시면은 저가로 해서 평당 200원인가 해갖고선 그렇게 해갖고 그 로타리를 쳐준다던가 이제 그 와서 직접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농사에 할 때 기계를 트랙터를 다루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청만 하면은 그저 그게 좀 밀려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은 그런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65세 이상은 우선권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여성 혼자 있을 때는 더 일주일 이내로 바로 와서 해주는데 사실 그건 좋은데 진짜 필요한 거는 저기거든요. 관리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작은 이제 평수 할 때. 네네. 근데 이제 그 관리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트럭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송비를 주고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없고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풀을 뽑으려면은 아 진짜 저기 하루에 한 고랑밖에 못 해요. 기를 때는 출근해야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고 출근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이제 들깨보다 풀이 더 먼저 크죠. 친환경으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다 잡초 매트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때문에. 그거 하고 있어요. 얘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제 일타 강사처럼 이제 그 하나씩 좀 옥천군이나 국가에 좀 제안하고 싶은 거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마금나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도시에서부터 이제 꽃차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차 교육을 하고 그 꽃 농사나 여러 가지 차 농사를 지면서 하는데 대전에서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대전에서나 세종에서나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이제 기촌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농사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나 뭐나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켜봐야지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거, 꽃 같은 거는 심으면은 금방 이제 채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고 오시는데 이제 그 쉽게 보고 오신 분들이 나중에 그 판매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오셔서 그러면은 그 나중 사후에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쉽게 보고 나는 해서 이제 쉽게 판매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뭐 그 일자리던가 아니면은 어떤 농사를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거 아까 지금 설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있으면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같이 나누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꽃 농사를 진다 하면은 꽃을 매일매일 따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공동체로 이제 연결해 갖고 같이 기촌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든 그분들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기촌하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쉽게 와서
어렵지 않게 일을 하고 공동체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같이 좀 공동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토양이- 하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농촌에는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그분들 불러다가 풀 뽑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채취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 혼자 하기 힘들 바에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그러니까 품앗이라는 게 옛날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동 밭을 만들던 공동으로 해서 이쪽 농사 짓게 되면은 봄에는 여기 가서 이 사람 거를 도와주고 여름에 나오는 작물이 복숭아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걸 공동으로 가서 도와주고 가을엔 또 가을에 돼서 또 수확할 때쯤 되면은 공동으로 도와주고 그런 게 생기면 어떨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형 농업을 좀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현 어떻게? 아, 네, 저도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제가 그 제도적으로 조금 이용해 본 게 농촌은 아니었지만 시에서는 그 LH의 뭐 신혼부부 매입 임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그 제도를 이용했는데 이제 신혼부부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 34평 아파트를 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8만 원 이렇게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귀농인의 집 뭐 아까 그 1년이라는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의 경우 6년까지 최대 연장이 됐고 그리고 아이가 그 신혼부부가 그 아파트를 이용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연장 기간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어쨌든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여기 정착하겠다 이러면 그건 되게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그런 형식의 어쨌든 좀 주거 제도가 좀 농촌에서도 아까 뭐 행복주택이나 귀농인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게 다양해가지고 좀 난 월세가 필요해 난 이런 게 필요해 좀 아주 특이한 뭐 아니면 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좀 이런 거는 지역에서 뭐 아까 빈집이나 월세나 이런 것이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아름아름으로 제가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그냥 소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식화할 수는 없을까? 그냥 뭐 민간에서 아니면 군에서 뭔가 복덕방처럼 그 부동산의 역할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지역과 밀착해서 막 소개도 해주고 아까 사무장님 역할처럼 알선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 공간 뭐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 어떤 귀농귀촌 센터가 이제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귀농귀촌의 모든 거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딱딱딱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문상 선생님은? 저는 일단 뭐 군에 바라기보다는 네. 그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가 벌써 정착한 지가 11년 되는데 저를 부를 때 외지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런 마인드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없앨 수 있게끔 제가 그냥 진짜 겨울에 틈만 나면 가서 미나토도 쳐드리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영원한 외지인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11년 차인데 살아보니까 너무 만족해요. 지금은 도시에 나가서 이틀 이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답답해갖고 빨리 막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제가 여기 잘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옥천군이 여러 가지 그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귀촌인들에게는 농업기술센터의 갖가지 특히 강선홍 교육이라든가 이런 갖가지 교육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박이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나중에 토박이 주민들도 모셔서 이제 이야기 좀 할 텐데 그분들이 또 느끼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역할이 얘기한 대로 이제 이주지원센터나 아니 귀농귀촌지원센터 이런 데서 좀 완충지대를 만들어 줘야지 좀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얘기한 대로 이끼 같은 마을이나 정말 이게 험한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가게 중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적인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도현 선생님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주거랑 일자리가 조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통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환버스 같은 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자전거 길이라도 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올 때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자전거 지금 다 고물됐거든요. 자전거를 쓰지 않으니까 그게 거의 뭐 녹슬고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보다 하천이 깨끗하지 않아요. 군부천을 제가 저희 집에서 옥천 경찰서부터 로컬푸드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시골의 그 왜 파란 하늘과 들판과 뭐 이런 천을 봐야 되는데 네, 하천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로컬푸드까지 가는 그 길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길이라도 좀 제대로 정비가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농촌에서 제일 느끼는 게 면 지역에 가면요 인도가 없어요 거의. 맞아. 그게 완전히 갓길이 거의 없어가지고 할머니들이 또 차가 없으니까 세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동차나 애들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가로등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도로를 막 갑자기 2차선을 4차선으로 느리는데 이게 차도 별로 안 다는데 4차선으로 느린단 말이에요. 그 예산으로 그 인도나 전동차는 원래 인도로 다니게 돼 있거든요. 자전거는 차도로 돼 있고. 근데 자전거 도로, 전동차 인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옥천에서 청산까지 기준 옥천 한 바퀴 진짜 걸어서 안전하게 저 옥티아고라고 제가 얘기하는 산티아고 길처럼 순례길처럼 진짜 걷기 좋은 건 땡볕에 걷기 힘드니까 가로수가 있고 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이동권도 없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로 막 되게 위험하잖아요, 전동 킥보드. 근데 저기 대전에 있는 타슈나 뭐 서울에 있는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 옥천에 또 오르막이 많으니까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되면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되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전거 타기 되게 위험해요. 이 옥천이 향수 백리길이라고 해서 자전거 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말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기차나 버스에 자전거도 이렇게 옮겨 실었다가 또 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골에 오는 이유가 애들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위험이 상존한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제안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월 선생님. 예. 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얻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서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상 뭐 귀농귀촌 센터도 가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저런 소모임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가 틀린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좀 대농인 사람들이 한테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소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까부터 계속 이제 젊은이들이 사는 것도 집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오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저희 그 텃밭에서 주차를 하는데 밤 9시면 주차하시는 여성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손주까지 있으니까 6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은 이제 대전에서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와서 양봉을 하신대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내려와 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옥천에서 살기는 하는데
나이 들어도 돈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 근데 흔히들 나이 먹은 사람은 돈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냥 시골에 와서 살면은 된다고 하는데 사실 품위를 유지하려면 나이 들을수록 주머니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돈이 필요한데 이분이 그걸 절감해가지고 남편이 양봉을 하는데 양봉이 나올 꿀을 따야지만 나오는데 이분이 초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지가 않대요. 그런데 생활은 계속 전에 월급 받을 때만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 이 아주머니가 선택한 게 뭐겠어요? 야간에 어느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고 밤늦게 그러니까 새벽에 고기 다시 내려다 놓으면은 이분이 차를 타고 자기 집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에 도시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야간에 그렇게 밤 일을 하는 거죠. 야간 작업. 그래가지고 부족한 용돈을 벌충하는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시골에 오면 돈 없이 사는 게 시골 생활인 것 같은데 시골에 와도 돈은 역시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보장이 돼야지 은퇴자들도 오지 은퇴자들이 빈손으로 와서 시골이면 뭐가 나올 거 먹고 살 것 같지만 시골에도 물가가 싼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도심에 가면은 할인할 때 할인 코너 가면은 시골보다 더 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은퇴자나 나이 든 사람들이 시골에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업적인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이제 되잖아요. 내년에 한 33만 원 정도 이제 그 올라간다고 한 달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또 애들 키우고 손자 키우는 제가 어떤 얘기를 받냐면 중고등학생도 되면 애들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집에서 용돈을 안 줘. 그러니까 군서면 은행에 거기 사는 친구였는데 몇 년 전에 그 고등학생인데 군소변에 알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당 자리를 9시 10시까지 하면 차가 끊기잖아요. 네. 근데 걸어간대 집에까지. 군소은행까지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인도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몇 킬로인데 그거를 뛰어가고 걸어가고 혼자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킥보드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현실들. 그래서 이제 올해 황희철 군수도 이제 꿈키운 바우처라고 애들 바우처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래 옥천군에서 1년에 10만 원 줬어요 친구들한테 고등학생들 중고생들한테. 근데 그걸 좀 올려서 한 30만 원 가까이 준다고 하는데 청양이나 충남 청양이나 경남 고동에는 1년에 84만 원을 줍니다. 아니 그럼 월 7만 원씩 애들 용돈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이나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집에서 손 벌리지 않고 그냥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을 하니까 밑반찬 하나하나가 되게 그분들한테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렇죠. 밑반찬 하나가 35,000원이거든요. 그게 한 주 동안 먹을 양식인데 이거를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만 원 돈 되면 좀 더 그래도 되게 더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밑반찬을 받는 것 자체도 되게 좋아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거, 배달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 입이 굳을 정도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은 집안에서 거의.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밑반찬 배달 사업을 좀 면 지역마다 거점을 만들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로컬 푸드로 그런 생각을 좀 지금 로컬 푸드를 안 하거든요. 밑반찬 배달 거의 바나나 우유도 가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나 혈압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은 식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해서 또 이 경로당 쿡앤클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쿡앤클린 사업이라고 해서 한 달에 열흘 정도 밥을 차리고 경로당 청소를 하면 한 월 30만 원씩 주는 이렇게 한 3명씩. 좀 그 사업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을은 열흘만 하면 되는데 그걸 30일 동안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모여가지고 열흘만 하기 좀 못 적으니까 어떤 마을은 열흘만 딱 하고 많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마을은 뭐 가지껏 해가지고 30일 동안 운영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좀 로컬 푸드랑 연계해서 지역 로컬 푸드를 주면서 좀 더 폭넓게 하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루 한 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됐으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로컬 푸드 직매장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면지역마다 하나씩 거점별로 해서 진짜 지역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없이 사는 분들 그로서리 스토어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자기 현물로 받아오거든요. 먹을 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배달도 되고 현물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겉으로도 해봤고요. 선생님.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불편한 교통이 먼저 해결되기 위해서 서울에 잠깐씩 가면 그 마을버스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네. 거의 연계돼서 그렇죠. 걸을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 규모의 아까 말씀하신 뭐 저상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솔직히 어른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연세 드셔서 그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런 의미에서도 꼭 그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거든요. 농약 뿌리지 않은 신선한 재료를 먹으니까 건강도 좋고 아무쪼록 유익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항상 조리를 하려면 1, 2인 가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재료 한 가지 음식 하자고 재료를 다 사야 되고 이런 게 맞아요. 불편해서 네.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꼭 로컬푸드 직매장을 들려보는데 네. 그 조리된 식품을 파는 곳이 밀키트? 밀키트 예. 있죠. 그리고 아예 그냥 반조리? 반찬. 예, 반조리도 있지만 만들어서 딱 파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청년층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거를. 자기 혼자 먹자고 그걸 다 요리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다 먹을 수 있게 그런 조리식품도 판매가 계획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되게 중요한 거 해주셨습니다. 진짜 첫 번째 교통은 얘기한 대로 아령 형태로 이렇게 이게 대로 이게 순환도 돼야 되지만 면까지 직행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고 면 자체도 순환이 되면 이 면 단위가 약화된 게 이 직렬식으로 이 옥천읍하고 바로 면 단위로 기어지니까 면 소재지에 안 있고 바로 읍으로 다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된다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읍에 청산면에도 읍에 나가는 게 직행이 몇 개 안 돼요. 한 하루에 4대인가? 예, 서너 대 될 거예요. 4대 정도 되는데 그 청산 사람들은 옥천에 별로 안 와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 영동에 맞아요. 영동이나 부문이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옥천군이 행정국을 갖고 있으면 이게 빨리 이렇게 연계해서 교통이 편리하도록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 얘기하신 옥천이 되게 잘 돼 있긴 합니다. 인근 영동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은 연매출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영동 같은 데는 농협의 한 코너로 돼 있어서 연매출이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공센터도 영동에는 없거든요. 옥천이 되게 좋은데 이게 좀 활성화돼서 약간 얘기대로 요즘에 또 시대가 바뀌니까 이 쌀도 안 먹고 햇빵처럼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펴 먹는 게 되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도 보니까 샐러드처럼 이렇게 딱 한 끼 딱 나와서 배달 먹는 게 되게 좋겠더라고. 그런 것들은 좀 트렌드에 맞게 해서 바로 뭐 1인 식단, 뭐 2인 식단, 3인 식단에서 이 밀키트 형태로 이렇게 자주 나오면은 배달까지 된다면 더 라이프 좋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 옥천 로컬푸드 신화육산대에도 같이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제안을 줘가지고 그래서 옥천 자급해서 뭔가 먹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단일 품목 대량 생산 체계라 거의 로컬푸드가 이게 자상하기 힘든데 옥천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뿌리 깊고 자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되게 알찬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다듬을 수 있다면 아까 농촌에서 살아보기나 여러 가지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형 주택이나 아까 이제 5년까지 연장해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공동체 텃밭 독일 같은 데는요 연방 헌법에 그 가르텐 그 작은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우리도 사실 이렇게 텃밭 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이런 것들이 로망이잖아요. 노망 쳐놓고 그런 것들이 1년에 45만 원 정도만 주면은 한 200평 텃밭을 그냥 그 주거든요. 작은 정원 정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옥션군도 그런 것들에서 기농기촌인들 한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클라인가르텐 법이라고 해서 클라인가르텐 치면 엄청 나옵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1시간 거의 반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골랐습니다. 귀농통문. 귀농통문이라고. 자신을 벗삼아 욕심 없이 살리라. 노래 들리시나요? 네. 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난 뒤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처자 하나 콕 쥐고 인생의 쓴맛과 고독과 허무에 관해 설 법한 뒤에 비록 더럽고 딱딱하고 못생긴 손일지라도 용기 내어 쭉 뻗으리라. 여덟 평짜리 무허가 건물에 살리라. 햇빛 잘 드는 샤시 유리 창문도 달고 늙은 고양이한테 전입신고를 한 뒤에 포클레인 이 기사 아저씨와 5톤 트럭이며 고라니 멧돼지도 불러 떡 하나 달라면 떡 2개 주고 때론 욕하고 흉보고 문짝도 걷어차면서 오손도손 복작복작 살리라. 때론 욕하고 흉보고 문짝도 걷어차면서 오손도손 복작복작 살리